78번? 예. 나 왜 안 가져왔지? 아니 문제 어려웠죠. 그몇 점이었어가지고. 그게 뭘 봤지? 아니 초콜릿. 공들이야. 오늘은 3명이지. 칠십 78번부터 하겠습니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몇인가요? 2, 3, 4, 5. 좋은데요? 0부터 시작 안 해도 되죠? 하나씩 또 확률을 채워보시면 됩니다. 분모는 몇이게요? 그러게요. 분모는 몇이게요? 십시오. 네. 분자는요? 2부터 할까요? 칠시. 70 끝인가요? 33. 뭐라고요? 33은 1인가? 33 해줘야 되죠? 어차피 1이니까 상관없지만 여기는요? 10CO에 73. 네. 끝인가요? 칠시. 네. 32도 하시고요. 나머지도 할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몇 이상에서 2분의 1이 되는지, 몇 이상에서 확률의 합이 2분의 1이 되는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또 시연이는 다 하기엔 좀 빠듯했겠지? 아니요. 다음 주에 다 또 해보는 걸로 합시다. 다음 주까지. 오늘이 또? 며칠이죠? 오늘 20입니다. 20. 또 82번. 82번. 주사의 합이 3이 이상이 될 때까지 x. 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세야겠죠? 몇이죠? x가 될 수 있는 값이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뭐라고? 1, 2번. 네, 1, 2, 3이고요. 1대 확률은요? 뭐라고요? 3분의 2. 네, 3분의 2, 6분의 4 하시면 되고요. 2를 할까요? x가 2라는 거는 은혜수의 합이 3 이상이 되는 게 딱 두 번째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여보세요? 예. 처음엔 뭐가 나와야 돼요? 일 1? 또? 2 또? 3 3 나와도 돼요? 3 이상이 안 되고 예. 네? 안 될 것 같은 안 될 것 같다고요?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게 3 나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안 되죠? 처음에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이랑 2밖에 안 돼요. 처음에 1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아무거나 1 제외 다른 거 확률 6분의 5 6분의 5가 되겠고요. 처음에 2 나올 확률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1 뭐라고요? 아무거나 다 나와도 되니까 아무거나 나와도 되죠? 이렇게 해서 더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맞나요? 예. 3 나오는 x가 3일 때는요? x가 3이려면 1 1, 그 다음 아무거나 1, 아무거나니까 6분의 1, 6분의 1 하시면 되겠죠? 네. 또? (87번) 87번. 식 써봤나요? 뭐 썼어요? 식? A 플러스 B는 4분의 3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돼요? 분산은 아직 안 적었지. 분산 잘 적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면 얘는 b 더하기 1 더하기 9a이고 얘는 b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a의 제곱이죠. 근데 식이 하나 있으니까 문자가 2개 있는 거를 다 하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바꾸면 몇 차식이 되게요? a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네, 2차식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죠? 네. 계산이 좀 있습니다.
순서가 오면 다음 단원을 또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할까요? 64쪽입니다. 앞에 8단원은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다 셀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 그래서 다 셀 수 있기 때문에 표로 나타내서 그 확률을 이렇게 표에 표시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다 보이거나 떼어져 있거나 셀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속하는 값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키라는 것도 170, 171 이렇게 딱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뭐 실제로는 뭐 170점 몇 그런 것들 다 어떤 실수 값을 가지는 거죠. 자연수 값이 아니고 키, 몸무게, 뭐 아니면 시간이라는 것도 단시 15분, 16분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15분 뭐점 몇 이런 식으로 다 그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 값을 가질 수 있을 때 연속된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이상 확률 변수가 아니고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x 값을 예를 들어 뭐 키나 이런 거를 쓸 때 표에다 이렇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쓸 수가 없잖아. 170, 171 이렇게만 쓸 수는 있어요. 170.1.2 이렇게 다 쓸 수 없으니까 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로 나타낸다. 그래서 확률 그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성질을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속하는 모든 실수 값을 취할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첫 번째 성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이다. 그래도 이제 확률을 의미하는 거니까 다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가장 큰 특징인데 fx에서 알파로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연속 확률 변수는 이어지는 값이니까 표로 나타내지 않고 함수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 확률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표로 나타냈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 넓이로 나타내는 거예요. 넓이. 예를 들어 a에서 b까지의 어떤 x값이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a에서 b까지의 넓이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넓이로. 앞에서 이상 확률 변수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뭐 x가 a일 때부터 x가 b일 때까지를 이렇게 다 더해서 했잖아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적분값으로 넓이로 계산합니다. 적분 기억나시나요? 대충. 네. 그렇게 딥하게 적분을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확률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전체 넓이는 몇이 되겠다? 전체 넓이는 몇이 되겠다? 뭐래요? 1이 되겠다. 왜냐면 전체 확률이 1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퀴즈를 내보자면 x가 a일 확률은 몇일까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을 뭘로 나타낸다? 넓이로 나타낸다 했죠? 그럼 a가 될 확률, a가 되는 부분의 넓이는 몇일까요? 넓이가 0이죠, 그죠? 0이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딱 a가 될 확률은 없다고 치는 거예요. 넓이가 0이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 x를 가질 확률은 딱 0이다. 예를 들어 키가 딱 170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키가 딱 170인 사람이 있다. 170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도 170.1, 170.2 뭐 이렇게 있어도 딱 170인 사람은 없다. 딱 그렇게 가질 수 없다. 하지만 170 근처에서 그 범위를 가지는 그런 넓이의 사람이 있겠죠. 그런 확률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A가 되는 확률이 없다. 딱 A가 되는 넓이가 없다 했으니까 A에서 B 이하의 확률, A에서 B 이상의 넓이도 A에서 A 초과 B 이하로 보거나 A 초과 B 미만으로 보거나 A 이상 B 미만으로 보거나 같은 얘기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다 넓이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문제로 가겠습니다. 유형 1번이에요. 연속 확률 변수는 x가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다 연속적인 값이니까 표로 나타내려고 않고 그 넓이를 확률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1번을 볼게요. x가 취하는 값의 범위는 0에서 10 사이이고 fx의 그래프가 다른 것 같다. 0하고 a까지의 확률이 5분의 2다. 확률이 5분의 2라는 거는 뭐가 5분의 2다? 넓이가 5분의 2다. 1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리고 전체 넓이는 몇이다? 1이다. 한번 구해볼까요? 이제 오타가 있네. 스몰 x가 아니고 라지 x인가요? 어디요? 요거. 일반 역시 잘 됐다 하면 제풀이랑 또 비교해보고 나머지 문제들도 해보세요. 이번은 또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2번을 좀 해봤나요? A에서 E까지의 확률 이 20분의 11이라는 건 A에서 E까지의 넓이가 20분의 11이라는 거죠. A가 어디 있는 걸 기준으로 어디 기준으로 좀 생각을 더 해야 할까? 우선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하고요. 좀 이따 할까요? 더 풀 시간 드릴까요? 이번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시작 좀 알려주실 분. A에서 E까지의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A에서 E까지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A를 어디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에 있을 때랑 이 그렇죠. A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 기준으로 나눠서 해줘야겠죠? 왜냐면 A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A에서 E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다르니까요. 아마 A가 1보다 클 때는 아닐 것 같으니까 요거를 먼저 해보자면 이때는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런 직사각형이죠? 윗변의 길이가 몇이고 밑변이 몇이고 제가 할까요? 밑변이 2-a고요. 높이는 5분의 5분의 2고요. 이게 20분의 11이래요. 정리하면 2-a가 8분의 11이니까 뭐야? 이거 a가 8분의 5죠? 근데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요거는 안 되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를 하면 됩니다. 이때는 넓이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요 직사각형 넓이 먼저 구하고 할까요? 몇이죠? 직사각형 넓이 5분의 2죠? 그래서 5분의 2고 그 다음에 요거 넓이를 쓰면 됩니다.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그래서 직사각형 A에서 E까지의 확률, A에서 E까지의 넓이를 구할 때 직사각형 넓이를 먼저 해주고 사다리꼴을 해줄 건데 2분의 1의 윗변 아랫변. 윗변은요 여기가 A, 5분의 2a죠. 그러니까 5분의 2a 플러스 아랫변 5분의 2 높이 1-2. 감사합니다. 1-a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게 20분의 11이죠. 5분의 2 넘겨주면은 20분의 3이고 2분의 1 곱해주면 5분의 2a 플러스 5분의 2의 1-a가 10분의 3 5 곱해주면 2a 제곱 넘겨주고 2a 제곱 몇 a지? 마이너스 플러스 2 없어지고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a는 풀마 2분의 1인데 양수만 되니까 2분의 1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는 이상 확률 변수랑 달리 이렇게 연속된 값을 가지니까 함수로 이렇게 확률을 표현하는 거고 함수에서 넓이를 확률로 표현하는 거다. 넓이가 곧 확률이고 그래서 전체 넓이는 1이 되겠다. 이런 성질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3, 4, 5번도 해보세요. 질문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정해놨는데. 앞에는 뭐 쓸데없는 빌드업의 얘기니까 그거 올려놓지. 이가 뭐냐고요? 이가 뭔지 밑에 나와 있거든요. 이는 2.718, 718, 28, 18, 18이 무리수가 되거든요. 뭘 계산한 거죠? 왜? 근데 뭘 계산한 거죠? 이런 거에 더 흥미가 있을 것 같은 불안한 기분. 이거예요. 루이스 X는 x가 0으로 가면은 얘는 몇으로 가? 1 얘는 5와 1의 무한대승의 극한값이 뭐게? 1인가? 무한대인가? 와우. 1인가? 1을 계속 곱하면 1인가? 아니면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계속 곱하면 무한대가 되나? 둘 다 아니고 어떤 한 2.7 머시기 이렇게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적분 2에서 배울 거예요. 와. 이게 왜 그러냐, 함수 통에는 왜 나오냐 할 수 있지만 뭐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고, 이런 걸 왜 배우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키 이런 것들을 우리 세상에 있는 키를 생각해 보면 키가 세상 사람들의 키가 160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160 근처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 180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 160이 좀 많고 그 다음에 140으로 갈수록 사람 수가 좀 조금 적어지고. 적어지고 그거보다 많아지면 좀 더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라는 거예요. 자연상에 뭐 이런 식으로 키, 뭐 몸무게, 뭐 여러분들 학교 수학 성적,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평균에 좀 몰려 있고 그거부터 멀어지면 조금씩 적어지는 그런 형태가 자연상에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기초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률과 통계를 실제로 이렇게 우리 세상에 적용하는 거는 나중에 성인 돼서 일이니까 그 성인 돼서 많이 나오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미리 기초를 다지고 가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괴상한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봤고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뭐식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알 필요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시고, 정규 분포라고 하면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냐면은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이항 분포할 때는 이항 분포를 따르면은 b의 n, p를 따른다 이렇게 했었던 게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n, m의 시그마 제곱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m은 평균이고요. 시그마 제곱은 앞에서도 했었죠? 분산입니다. 표준편차의 제곱.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거고, 가운데가 평균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편부터 읽을게요. 한 편 연속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의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확률 a에서 b까지는 오른쪽 그림에서 정규 분포 곡선과 x축 및 두직선 a,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고, 이거는 정규 분포의 특징이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이죠. 앞에서 배웠던 성질이 있고, 평균이 m이고 표준표적 시그마의 정규 분포는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림이 이렇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m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이거 안 닿는데 왜 넓이가 1이라고 하는 거지? 극한으로 대충 때린 거겠죠? 이렇게 해놓고 요 극한으로 해주면 넓이가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왼쪽 넓이는 몇일까요?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m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극한 이렇게 이거 정근선이에요. 정근선인데 정근선에서의 넓이를 정의하는 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겠지만, 뭐 y는 x분의 1의 뭐 이런 넓이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뭐 1에서 끝까지 무한대까지의 넓이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1에서 n까지의 넓이를 해주고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만, 그렇구나, 정의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밑에서 제가 얘기할게. 네.
65쪽 설명은 이렇게 했고요. 66쪽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너무 어렵나요? 66쪽.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의 확률 밀도함수 안 읽을게요. 그래프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1번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요거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점근선의 x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fm 플러스 x는 fm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있나요? 이런 거는 함수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통수학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란 뜻입니다. m으로부터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랑 m으로부터 x만큼 왼쪽으로 간 거랑 함수값이 같다는 거예요. m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고요. 2번 이 곡선과 x축과의 넓이는 1이다. 아까 얘기한 거고요. 연속 확률 변수의 성질입니다. 1번 px는 m 이상의 확률, m 이상의 넓이 같은 얘기입니다. m 이상의 넓이 0.5, m 이하의 넓이 0.5라고 되어 있고요. 2번 m부터 m 플러스 a까지의 확률이랑 m 마이너스 a부터 m까지의 확률이랑 같대요. 이해되시죠? 넓이입니다. m에서 m 플러스 a까지나 m에서 m 마이너스 a까지나 확률 넓이 같겠죠? 네.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고요. 3번 함수 fx는 언제 최대이다? x가 몇일 때 최대이다? x가 m일 때 최대이다. 최대값 몇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몰라요. 4번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분산이 일정할 때, 표준편차가 일정할 때 같은 말입니다.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건 다 일정하고 m의 값이 바뀌면은 m의 값이 작아지면 통째로 왼쪽으로 평행 이동, m의 값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5번에서는 이제 m의 값이 일정하고 시그마의 값이 변할 때거든요. 시그마가 커지면은 분산이 어떻게 돼요? 분산이 커져요. 분산이 커진다는 건 더 많이 퍼져 있다는 거야? 더 좁혀 있다는 거야? 퍼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의 값이 커질수록 곡선이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진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커진다는 거는 한쪽에 평균에 몰려 있다기보다는 다 같이 이렇게 몰려 있다는 상황. 요거보다 분산이 더 커지면은 더 퍼지게 이렇게 다 어디든 흩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시그마가 작아지면 분산이 작아지고 그럼 퍼져 있는 정도가 작다는 거고 한쪽에 몰려 있다. 평균에 다 몰려. 그림이 왜 그러지? 이해해 주세요. 그림이 다 몰려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5번의 설명입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 표준편차 시그마의 값이 커질수록 곡선은 낮아지면 양쪽으로 퍼지고 작아질수록 뾰족하게 된다. 커질수록 퍼지고 작아질수록 뾰족하게 된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표준편차가 커지면 분산이 어떻게 되고 그렇다는 거는 자료의 값들이 다 퍼져 있을 거다. 표준편차가 작아지면 분산이 어떻게 되니까 확률의 값들이 다 모여 있을 거다. 이렇게 그때 이해하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었고요. 질문 없나요? 유형 2번으로 가겠습니다.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연속 확률 변수의 하나의 경우 정규분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규분포 함수식 골라도 되고 그래프만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6번 확률 변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좀 이따 해설하겠습니다. 6번 1번만 보세요. 이번에 6번만 좀 풀어도 다 같이 한번 보고 갈까요? 점검하는 단계니까.
이미 잘 알더라도 이런 거는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1번 x는 n 이하의 확률, x는 m 이하의 이상의 넓이, 확률 넓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0.5 맞나요? 네, 1번 m 이하, m 이상 다 0.5 맞고요. 2번 x는 m일 때 fx는 최대값을 갖는다. 맞나요? 네. 혹시 최대값을 갖는다고 해서 거기서 또 확률이 최대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fx가 최대값을 갖는다는 건 그냥 함수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2번 맞다 하시면 되고요. 3번 m 플러스 이하의 확률, m 플러스 a 이하의 넓이, m 마이너스 a 이상의 넓이 다 같은 거 그려보고 확인했나요? m 플러스 a 이하의 넓이, m 마이너스 a 이상의 넓이 같은 거죠? 네. 뭐 조금만 더 얘기하면 요거는 0.5 더하기 요 부분이고 여기는 0.5 더하기 요 부분 같은 거라는 거. 4번 m이 a보다 작을 때 m이 m이 더 클 때군요. a 이상의 넓이는 0.5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0.5에서 더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번이 아니고요. 5번 A에서 B까지의 넓이는 A에서 B까지의 넓이는 B 이하의 넓이, A 이하의 넓이 빼준 거다 라는 얘기죠. 네. 정규분포의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고 확률이 넓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아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7, 8도 한번 해보실까요? 칠, 8번 제가 한번 해보자면 먼저 6 이하의 확률, 16 이상의 확률이 같다는 건 6 이하의 넓이, 16 이상의 넓이가 같다는 건데 그럼 그래프에서 6이랑 16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선 6이랑 16이 같은 쪽에 있으면 안 돼요. m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으면 6 이하의 확률, 16 이상의 확률 같을 수가 없겠죠? 6 이하의 확률은 0.5보다 작고 16 이상의 확률은 0.5보다 크니까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쪽에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쪽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같으려면 평균이 몇이어야 될까요? 이렇게 같다는 거죠. 그럼 가운데가 몇이다? 11. 요거 두 개의 중점이 되겠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 V 9분의 1을 쓰면 어떻게 계산하죠? 앞에서 배웠는데 제곱 81분의 1 VX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VX가 81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그마가 9라는 얘기죠? 네. (8번) 정규분포 44,5의 제곱을 따른다. 평균이 44고 요즘 편차가 5다. t-3에서 t 플러스 2의 확률이 최대다. 넓이가 최대라는 거죠. t-3하고 t 플러스 2는 간격이 5 차이 나는 구간이잖아. 그 구간이 어디에 있어야 확률이 최대, 넓이가 최대가 될까요? 함수값이 이렇게 높은 쪽을 많이 가져가줘야 되잖아. 어떻게 가져가줘야 할까? 여기 있는 쪽을 최대한 많이 해주려면 t-3이랑 t 플러스 2가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되게 있을 때가 제일 넓이가 크겠죠? 네. 그래서 둘을 더한 게 88이 되게 짜주시면 됩니다.
정리하고 다음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12번 할까요? 네. 아까 했던 설명의 연속입니다. 12번. 옳지 않은 거를 고르래요? 골라보세요. (12번은) 대체를 잘했네요. 2번 내용이 제가 설명 안 한 내용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 혹시 뭔지 아시나요?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이 무슨 말이지? 한국점? 어떻게 알았지? 뭐 진짜로요? 나중에 배우는 내용인데 혹시 이미 배웠나? 손카쌤이 그렇죠. 3, 3, 4할 때 배웠겠죠? 3, 3수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가 어느 순간에 위로 볼록하게 바뀌는데 그런 것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정규분포에서는 요쯤이 되겠죠? 네.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요거랑 대칭축 사이의 거리를 시그마라고 알고 있으라고 하는 아주 나쁜 친구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4번을) 잠깐 얘기하고 가면 4번에 시그마 값이 커진다는 거는 분산이 커진다는 거고 더 퍼진다 아니면 더 모여있다? 더 퍼진다. 분산이 커진다는 건 흩어진 정도가 커지는 거니까요. 5번은 m의 값이 달라지면 곡선의 모양은 일정하면서 평행 이동만 되는 겁니다. 5번을 고르시면 되고요. 13번의 기억 맞나요? 13번의 기억 좌변은 몇이죠? 네, 그렇죠. x1 이상의 넓이 0.5고요. 2번 x2 확률 변수 라지 x2가 x2 이하 몇이죠? 5변도 0.5죠. 그래서 기억은 둘 다 0.5로 같다. 니은은 이가 뭐더라? 평균이죠. 정규분포에서 평균은 그 대칭축을 얘기합니다. 평균이 x2가 더 크대요. 맞아요? 네. x1 좌변은 요걸 얘기하는 거고 우변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디귿 x2가 분산이 더 크대. 분산이 더 크다는 거는 표준 표차가 더 크다는 거고 분산이 더 크다는 거고 흩어진 정도가 더 크다는 거죠? 네. 더 퍼져 있어야 되는데 더 퍼져 있나요? 아니요. 더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빼야겠죠? 리을 이거 뭔 말이지? 맞아요. 이거 최대값 차이 아니에요? 그럼 f2x1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 보이지만 요거 몇이에요?
x1의 평균이니까 요거가 되는 거죠. 요쪽에 있는 거는 요거가 되는 거니까 x1과 x2에서의 함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 값. y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더 높이 있네요. 그래서 니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 시간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왜요? 정규분포라는 연속확률 변수의 하나의 예시.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규분포 그래프의 성질이 어떤 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정규분포에서도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확률은 넓이로 구한다고 했는데 그 함수식 뭐더라? 그 색깔 먹었네. 그거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적분을 어떻게 하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정규분포에서의 또 하나의 예시가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래요. 67쪽입니다. 67쪽인데 표준 정규분포. 정규분포의 하나의 종류인데 얘는 평균이 몇이고 0.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몇이래요? 박스안에 나와 있습니다. 분산이 1이래요. 평균 정규분포 중에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애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한대요. 기호로 n 0,1 1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평균이 0이니까 가운데가 0일 겁니다. 분산이 1인 걸로는 뭐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대충 모르지만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요거는 표준 정규분포는 보통 Z로 나타내요. Z로 나타내고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른다 이렇게 하면 하고 확률 밀도 함수 나와 있는데 몰라도 되고 이때 Z가 0 이상 Z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은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도형의 넓이와 같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값은 표준 정규분포에 나타내져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정규분포를 배우고 있어요. 정규분포 x가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하면은 요런 우리가 모르는 함수식에 이렇게 평균이 m이고 분산이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그리고 평균이 달라지면은 요런 게 평행 이동할 거고 분산이 달라지면 또 곡선이 더 뾰족할 수도 있고 더 퍼져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다 그걸 적분하고 해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식도 어려울 뿐더러 그때 문제마다 그래프가 다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주는 과정이냐면 요런 수많은 정규분포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요렇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로 다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요. 요걸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줘서 요런 수많은 그래프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하나의 그러면 넓이만 하면 되잖아. 그 하나의 넓이는 수학자분들이 다 계산해 놓으셨대요. 표준 정규분포에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0에서 1까지의 넓이는 0.3413이구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확률은 요거의 몇 배? 요거의 넓이는 0에서 1까지의 몇 배? 2배.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니까요. 저왜 계산하셨지? 뭐라고? 갑자기 뭐라고? 저런 거로 왜 계산하셨지? 수학자들은 왜 저딴 걸 계산을 처음 접하셨을까? 요 루트 2파이 뭐시기 이런 거를 직접 했을까? 컴퓨터가 했을까? 뭐 모르겠네요. 근데 그때 컴퓨터를 시키지 않았을까요?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때? 그 화통의 역사에 대해서 묻는 거죠? 뭐 역사를 파이도 손으로 파이도 거기다 안 되고. 그 도형 이렇게 그려가지고 컴퓨터가 했겠죠 아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한 확률 Z의 확률 구하기. 표준화를 하는 작업은 좀 이따 배우고 일단은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묻는 건데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 밑에 동그라미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이미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빠르게만 읽고 갑시다. Z가 0 이상 0 이하의 확률. 요거 0 이상 0 이하의 확률 당연히 0.5고요. 그 다음에 2번 A에서 B 사이의 확률은 0에서 B에서 A에서 B를 뺀 거다. 뭔 말이냐? A에서의 B까지
표준 정규 분포에는 다 뭐만 나와 있냐면은 양수. 다 0에서 뭐 시기까지의 확률만 나와 있어요. 뭐 마이너스 1에서 0 이건 안 나와 있어. 근데 몰라도 되지. 왜? 0에서 1까지만 하면 여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0에서 B까지 해주고 0에서 A까지 해줘서 빼주면 되겠죠? 이번의 내용이고요. 3번 마이너스 C에서 D까지. 가운데는 당연히 0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표 보면 되고 요거는 뭐 보면 돼요?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0에서 몇 가지만 보면 될까요? 1인 거를 대신 봐주면 되겠죠? 이거는 0에서 2짜리 그냥 봐주면 되고요. 3번의 내용입니다. 4번 2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 여기 넓이를 하래. 여기 넓이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넓이 어떻게 볼까요? 0.5에서 2 이하를 0하고 요거를 빼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을 구할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규분포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표준화를 하는 법에 대해서 표준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화를 해주려면 뭐 하라고 나와 있냐면요. x에다 뭘 해주라고 되어 있냐면 m을 빼주고 시그마만큼 나눠주면 이게 z가 된다는 얘기예요. 시그마만큼 이쪽은 좀 지워할게요. 원래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죠. x라는 데는 원래 x라는 친구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친구였는데 우리는 무슨 작업을 통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 그 다음에 표를 봐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걸 해주려면은 Z를 이렇게 잡아주면 된대요.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을 한번 볼까요?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2ax 더하기 b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x의 개수는 빠져나와서 상수하면 이렇게 써주는 거였죠. x의 개수가 몇이죠? x의 개수가 몇이게요? 시그마분의 1이에요. 시그마분의 1 마이너스 상수항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죠. 평균이 몇이더라? 요거 몇이죠? 0. 요거 m이죠? 요거 m이니까 대입해서 계산하면 0이 되죠? 0이 되고 요거의 분산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얘는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되는데 분산은 a 요 개수만 제곱해서 나오면 되죠? 시그마 제곱분의 1 vx가 되는데 얘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네요. z를 내가 이렇게 잡아줬더니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x를 이렇게 잡아주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정규 분포가 되니까 표준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넓이를 다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것만 한번 제가 설명했던 건데 한번 읽어보고 가면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 p a에서 b 사이는 z는 시그마 분의 x-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 정규 분포 n 0,1을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바꿔줘야 한다. 이런 작업을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한다 했고요. 이렇게 z를 잡아줬을 때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꿔주고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다 제가 설명했던 거고요. 여기까지 질문? 어떻게 표준화하고 어떻게 넓이를 직접 구하는지 적용해 보러 가겠습니다. 유형 4번이에요. (16번을) 보면은 요거는 표준화를 하기 전이네. 표에 어떤 확률이 계산이 되어 있냐면 정규분포죠. 정규분포니까 가운데가 m이고 m에서 x 사이에 있는 확률들이 나와 있어요. m에서 0.5 시그마까지는 0.1915고 m 플러스 시그마까지는 x가 예를 들어 m 플러스 시그마면은 요 사이 넓이가 0.3413이다. 이런 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형 5를 먼저 할까? 갑자기요? 유형 5를 좀 먼저 합시다. 4 먼저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22번을) 좀 먼저 할게요. 그래서 정규분포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거냐면 px 10에서 14 사이죠. 그래서 일단 x를 여기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만큼 나눠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평균이 몇이지? x는? 10. 평균이 10이고 요거 표준 편차가 2죠? 그래서 10만큼 빼주고 이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왜? 우리 요거 뭘로 바꿀 거니까? 표준 정규 확률 분포인 Z로 바꿔줄 거니까. 근데 이거 부등식이죠? 여기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10만큼 빼고 2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는 몇이죠? 0. 0이고 여기는 2.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다 Z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20에 y 20부터 k까지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y의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만큼 나눠주면 돼요. 20만큼 빼주고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왜? 요거를 z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가 빵이고 여기는 k-20의 3. 그래서 p 0에서 z 3분의 k-20 이렇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다네요. 요게 몇이라는 얘기죠? 2. 요게 2라는 얘기죠? 이렇게 표준화해서 쓰시면 됩니다.
정리하고 23번도 표준화를 좀 해볼까요? 다 정리하시면 23번도 표준화를 좀 해봅시다. 표준화를 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Z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x가 25에서 40 사이라는 거는 x-40 10 이 친구는 마이너스 1.5에서 0 사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1.5에서 0 사이의 확률 하는 줄만 쓰죠. 즉 마이너스 1.5에서 z가 0 이하인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0에서 마이너스 1.5까지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할까요? 0에서 1.5까지의 넓이가 나와 있어요. 몇이죠? 요게 0에서 1.5까지의 넓이랑 같으니까 0.4331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나머지 한번 해볼까요?